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양국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에 비해 시리아는 상대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회 성장과 부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3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를 열고 참석한 목회자 부부들에게 부흥의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미국 남침례회가 미자립교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5번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내달 9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일어나는 선한 소식들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에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 소속 선교사들이 위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형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함께 피해를 입은 시리아는 구호 지원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현지 사역자는 국제사회가 침묵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현지 사역자를 통해 시리아는 어떤 상황인지 취재했습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빛바랜 차량 뒷좌석에 아이 4명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입니다. 도로 옆에는 허름한 천막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시리아 쿠르드족이 모여 사는 난민촌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은 시리아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6천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민도 10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샤하바 난민촌은 내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정부와 튀르키예 군대, 쿠르드 민병대 측이 정치적 종교적인 문제로 2018년부터 5년째 싸우는 중입니다. 이재민들은 지진 피해와 함께 군사적 위협도 겪는다고 김 선교사는 전합니다. 쿠르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위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하지만 정기적으로 아니 때때로 그들에게 위협을 하는 공군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니아드 목사는 전 세계 단체들에게 튀르키예를 지원하듯 시리아도 구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텐트 7천여 개가 모여있는 난민촌 이재민들 모두가 희망도 없이 커다란 감옥의 죄수처럼 지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니아드 목사는 한국교회로부터 총 5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후원금 일부를 시리아 현지화폐로 바꿔 400가정의 생활비 지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난민촌 교회 옆 공터에 주일학교도 짓습니다. 중장비를 마련해 쓰기도 합니다. 니아드 목사는 이재민들을 돕고 난민촌 안에 있는 교회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회 성장과 부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3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를 개최했습니다. 목회 부흥을 꿈꾸는 목회자 부부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번 행사에는 약 70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여해 현장에 열기를 더했는데요.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회 성장과 부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3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를 마련했습니다. 부흥 키워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역으로 지친 목회자 부부들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첫날은 개회 예배 후 목회 리메이크업 메인 강의와 부흥 키워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김주원 기성 총회장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키워드는 성결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공동체의 성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에 편승하려면 우리 모두가 성결해야 돼요. 개회 예배 후 목회 리메이크업 강의에서는 이덕한 목사는 목회자의 자기관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경건과 설교 준비의 중요성을 꼽았습니다. 그 신앙적인 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인격뿐만 아니라 그게 목회에 임하는 나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게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같은 설교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1년이면 하나의 텍스트를 정하고 그 텍스트를 순서대로 주일 오전에 설교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에 관해서는. 2023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에 참여한 목회자와 사모들은 포스트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을 찾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흥의 경험들이 많으신 목사님, 강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부흥이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주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시작하여서 목사님들의 노하우들을 좀 배워보고 싶은. 오늘 첫 시간에 목회자의 자기 관리를 배웠는데요. 여러 가지 관리가 있지만 특히 건강관리에 목회자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2023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는 목회 트렌드, 목회 경영, 위기관리, 전도 양육 등 부흥 키워드 특강과 사모 특별 세미나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교회 부흥의 실마리를 복음에서 찾은 교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미자립교회와 작은 교회를 세우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세미나에서는 설교자의 복음 회복을 위한 강연이 진행됩니다. 보도에 장정훈 기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은포교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사모 1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필기를 하며 성경 강연을 듣습니다. 킴 세미나 중 침례회 제1부총회장 이윤 목사의 성경 맥잡기 강연이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침례회 국내 선교회와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부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제5회 킴 세미나는 목회자들의 복음 회복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스타트 온 바이블, 복음에서 시작하자는 이 주제는 미자립교회와 작은 교회를 성경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교단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말씀의 토대 위에 정확히 세운 다음에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가지고 또 교회론까지 발전시켜 가지고 교회 부흥을 성장시키는 데 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례회는 2018년부터 국내 미자립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선교, 다음 세대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연했습니다. 또한 세미나 이후에는 미자립교회를 지역별로 나눠 대형교회 목사와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첫날 김윤환 기침 총회장은 목회자들이 본질을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해내고 이겨내고 또 부흥해내는 또 우리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는 데에 이번 세미나가 그 어떤 세미나보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낼 줄 믿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성경 맥잡기의 전체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온 목사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협력이 되는 예배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설교자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내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세기총은 4월 9일 오후 3시 경기 부천시 솔로몬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히며 한국교회와 교단, 선교단체 등의 예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기총 대표 총재 홍재철 목사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운동이 제1의 성령운동이었다면 이후 초대교회에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된 성령의 불이 제2의 성령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체된 한국교회의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의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부활절 연합예배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내외 선한 소식들을 발굴해 전 세계에 전파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 KWMI 선교사들이 14일 위촉됐습니다. 11개국에서 사역하는 18명의 선교사들의 이날 위촉으로 전 세계 3만 명이 넘는 선교기자가 교계에 선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KWMI 신봉수 운영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 기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취재한 기사는 구티비 뉴스와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 주간 지면신문 위클리 굿뉴스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 전해집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화성시 동부기독교연합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안천교회에서 화성시 성시와 특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회장 서정환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첫째 날 예배에서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이상 목사는 좋은 군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합심 기도를 통해 정치 경제 회복, 화성시 성시와 지역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7시 41분부터 10분간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약 620km의 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한반도 전역은 물론 제주도와 독도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2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13일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합참은 연합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추적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14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인 SVB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4일 서울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SVB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분에 금융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며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등 업계는 이러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기존에는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 장애가 2시간 미만이어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13일 환경 파괴 및 공약 위반 논란에도 이른바 윌로 프로젝트로 불리는 알래스카 북서부의 대형 유전 개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내무부는 이날 유전 탐사 기업 코노코필립스사의 윌로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사업을 축소해서 계획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밝힌 5개의 원유 시추 부지 중 3곳에만 개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30년간 약 6억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동시에 2억 7,800만 톤의 탄소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내무부는 추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환경보호단체 등은 환경 재앙이 될 것이라며 윌로 중단 등의 해시태그를 인터넷에 달고 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등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13일 교황 즉위 10주년 기념 선물로 평화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교황은 교황청 관영 매체 바티칸 뉴스와 인터뷰에서 재위 기간 중 안 좋았던 순간으로 전쟁의 순간들을 꼽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배후에는 무기 산업이 있고 이는 악마적인 일이라며 자신의 재위 기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황은 러시아 사람이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일이라며 즉위 10주년을 맞아 세상에 바라는 선물이 있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평화라고 답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임을 확정한 후 첫 연설에서
군대를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13일 폐막한 2023년 중국 양회를 통해 측근들을 전진 배치, 사실상 1인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각인 국무원은 국가데이터국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정보 운용 및 관리와 금융리스크 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구 개편안을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무허가 1인 미디어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와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중국 안보협의체 오커스 동맹의 미국, 영국, 호주 3국 정상이 현지 시간 13일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당초 예상보다 조기 공급하는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새 정상은 이날 미국이 호주에 공급하기로 한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앞에 나란히 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 의지를 밝히며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앞서 오커스는 2021년 동맹을 결성하며 2040년까지 호주가 8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꽃샘추위가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와 영서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살짝 떨어지겠지만 당분간은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옷차림 주의해 주시고요. 환절기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2도, 광주 21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자녀 가구를 다자녀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결혼이 어렵고 한 자녀를 낳기도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겁니다. 앞으로 해당 가정에 세금 감면 등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런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